자, 우리가 지구과학 챕터 1 판 구조론의 얘기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죠? 일단 먼저 판이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 있겠죠. 그 아래는 메탈이겠죠. 우리가 관심 있는 판은 지각 플러스 멘틀의 최상단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그것을 우리는 판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대략 평균 깊이 100km 이 정도까지 지각과 멘틀이 아주 최상단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걸 우리는 판이라는 의미를 쓰고요. 필요하다면 암석권이라 해도 좋겠습니다. 이외에 평균 400km 정도 깊이까지 요 멘틀의 상부 멘틀을 우리는 연약권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이 연약권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면 멘틀 대류가 일어나겠다고요. 이 멘틀 대류를 통해서 이 판이 서로 모이고 벌어지고 빗겨나면서 지진, 화산 등을 일으켜라고 하는 게 판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지각을 보면 대륙 지각도 있죠. 얇은 해양 지각도 있군요. 밀도는 누가 더 크니까? 해양 지역이 얇아요. 왜 해양 지각이 얇죠? 또 해양 지역 그쪽. 밀도는 해양 지각의 밀도가 더 크고 그래서 대륙 지각을 포함한 대륙판과 해양 지각을 포함한 해양판이 있는데요. 그래서 해양판 밀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대륙과 해양이 부딪히면 필연적으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끼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쪽입니까? 챕터 2가? 네. 잠시 말하지만 노트 정리를 왼쪽 끝에서부터 하면 막막합니다. 저 옆에 또 되게 오른쪽 끝.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좋으신 대로요. 오늘 고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판 구조로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데 너 때문이야. You. 예전 써본 걸 왜 이용해봤어? 오늘 뭐 구몬은 안 해요? 예. 자, 추가적으로 그럼 이 판이 움직이게 만들어 주잖아요. 정말 이 판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 아닌 거예요? 밑에 있는 거가 멘틀 대류 때문에 이 판들이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 판의 움직임은 멘틀 대류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럼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네요. 우리가 대서양판의 이동 속도하고 그리고 태평양판의 이동 속도 쪽을 보면 태평양 쪽이 훨씬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챕터 1에 나왔죠? 나왔나?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있네. 네? 네? 한번 셀 찾은 게 있어요. 아. 이건 알지. 이건 알죠. 대서양은 그 끝에 해구가 없습니다. 근데 태평양은 온갖 해구가 둘러싸고 있죠. 칠레 해구도 있겠고요. 마리아나 해구도 있고 뭐 일본 해구, 뭐 알루산 해구 뭐 이 다양한 해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구에서 섭입대라고 하는데요. 섭입대에서 잡아당겨지는 그 힘까지 포함된다고요. 그래서 태평양 쪽의 판 이동 속도는 훨씬 더 빠른 것은 섭입대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산경계 해령이라고 하는 것이 해저섬의 이런 높이에 의해서 꽂혀 있습니다. 그럼 중력방은 쪽입니까 하면 당연히 아래쪽 방이죠. 중력방대로 내려오려고 하는 또는 해구에서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 이런까지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물론 뭐가 더 중요하다? 섭입대에서 당기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는 거죠. 멘틀 대류에다가 섭입대에서 당겨지는 힘. 알겠습니까? 네. 22쪽에 판 1호의 원동력 하는 것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다 봤습니까? 네. 예. 자, 23쪽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판 구조론이라고 하면서 이 판 구조론은 참고로 고체지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지금 학제든지 그 전의 학제든지 그 전전의 학제든지 계속 다 써먹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판이 서로 모이고 벌어지고 또는 비껴나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판이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를 속대할 수 있습니다. 이 발산 경계는 두 판이 양쪽으로 벌어진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렇게 벌어지려면 멘트 대비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는 거죠. 당연히 멘트 대비의 상승부가 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상승할 때 땅이 이렇게 벌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요게 높게 솟구친 뒤에 찢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땅이 올라온 뒤에 멘트 대비가 상승하면서 땅도 같이 올라온 뒤에 옆으로 벌어집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어디 있습니까? 물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산맥이 형성되고요. 해저 산맥과 함께 그래서 나타나는 지형들을 보면 해령이라고 불러주는 해저 산맥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겠네요. 태평양에도 동태평양 해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저 산맥인데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 깊이가 한 2km 되고요. 여기 깊이가 한 4km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못 봐요. 근데 대서양 중앙해령에 솟아나와 있는 섬이 하나 있네요. 아이슬란드입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서쪽 부분은 대서양판 쪽에 있고 동쪽 부분은 유라시아판 쪽에 있어서 찢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육지에서 땅이 찢어지고 있는 동아프리카 열곡해령입니다.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해상파는 그런 동네를 따라서 땅이 찢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발상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 보면 화산터집니다. 지진도 나는데요. 진원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못해요. 얕을 천자 씁니다. 천발 지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찢어지면서 단층이 생기는데요. 여기는 단층이 생깁니다. 서로 잡아당기지는 인장력에 의해서 정단층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이 발산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해령에 이렇게 V자 모양의 열져져 있는 골짜기, 이걸 열곡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해요. 있나요? 유첨하지만 왼 왼쪽 끝부터 쓰면 안타깝다 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정단층이 이거죠. 나중에 단층이 한 번 더 나오긴 하는데요. 단층면을 경계로 상반과 하반으로 구분합니다. 좌우가 아니에요. 그럼 서로 잡아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인장력에 의하면 하겠습니다. 상반이 내려오고 하반이 올라가는, 상반이 내려오고 하반이 올라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걸 우리는 정단층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측면을 경계로 상반과 하반을 구분하는데요. 횡압력이 작용하면 하겠습니다. 횡압력이 적용하면 상반이 밀려 올라가고요. 하반이 밀려 내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는 역단층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좌우가 아니라 상하의 개념이 됐습니다. 물론 수평으로 빗게 나가는 수평 이동 단층도 있습니다. 주양 이동 단층 뭐 이런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층면을 경계로 상하로 구분하는 단층면을 경계로 상하로 구분합니다. 이해했어? 자, 근데 말입니다. 여기 색깔을 희게 한번 해서 같은 지점을 맞춰서 그럼 단측면 경계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살아가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이런 지형 본 적 있어요? 그럼 역단층은 상상 속에서만 나오는 그런 지형인가요? 그건 아니죠. 깎아진다. 예. 우리가 속담 중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쪽은 풍화가 집중돼요. 그게 더. 예. 그래서 실제로 역단층 지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보는 지형들은 풍화 깎여가지고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층면 경계로 상하를 먼저 구분하고 같은 지층들을 찾아내는 거죠. 아, 그래서 상반이 올라갔네, 이거 횡압력이 걸렸네, 역단층이잖아, 이렇게 표현되는 거라고요. 이해했습니까? 정리하십시오. 화산이 터졌다 하는 것은 화성암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화성암을 크게 두 가지 분류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곳이 지표 근처에서 화산 활동과 함께 만들어졌으니까 하는 화산암이 있습니다. 아니, 훨씬 더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쉬었자는 심성암도 볼 수 있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화산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데요. 지표 근처에서 급격하게 빨리 식다 보니까 광물 결정이 굵직하게 자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세립지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쉬다 보니까 광물 결정이 굵직굵직하네요. 조립지입니다. G2에 들어가면 반심성암이라고 한 개 더 소개합니다만은 지금은 화산암과 심성암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해 볼까 합니다. 나중에 전리에 대한 판단도 나오게 되는데요. 화산암에서는 주산 전리가 보이고요. 심성암에서는 환상 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상 전리는 마그마가 냉각된 과정에서 부피 수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반면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압력이 큰 곳에 있다가 위에 이렇게 깎여 나갔어. 침식됐고 윤기 있잖아요. 압력이 작아졌어요. 부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환상 전리를 만들게 됩니다. 뭐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주상 전리와 환상 전리 많이 공부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구분해 볼 수도 있겠죠. 보통 어두운 화산암과 밝은 심성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어두운 화산암 이런 거죠. 여기는 현무암입니다. 밝은 심성암 이동이 누구예요?
여기는 화강암입니다. 참고로 화성암할 때 화성암할 때 화자는 불화자예요. 그러면 화강암할 때 화자는 꽃화자입니다. 거짓말 같아? 찾아봐. 아니고. 이 새끼는 뭐 내가 찾았다. 야 내가 아니 꽃하는 너무. 화사함이 꽃이에요? 어? 화성. 아니 화강암이 꽃화자라니까. 나도 헷갈리네. 화강할 때 화자는 꽃화자예요. 에이? 왜라니? 믿을 수. 오 진짜네요? 아이씨 그럼 내가 거짓말하냐? 물론 거짓말이야. 아니 거짓말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뭐야? 믿음이 안 가는.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왜? 저는 꽃하가 왜 나와요? 아 화강 예쁘잖아. 그러니까 건물 외전기로만 쓰고 그러지. 꽃 화자. 예쁜가 보지. 그 사이에 뭐 안산이라든지 유문암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여기는 섬로, 담벼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해워져. 참안 해워져. 어? 그렇게 하는데. 신선 공이 반려섬에 화가. 반려암 나중에 검색해 보면은요, 뭐 쌀무늬 뭐 이런 것들, 촉쌀무늬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왜 밝고 왜 어둡겠습니까 하네요. 누가 밝죠? 왜 밝죠? 소리 밝죠? 아무래도 이거는 SiO2 이산화탄소 함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밝은 쪽은 SiO2 함량이 훨씬 더 많고요. 어두운 쪽은 SiO2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조하겠습니다. SiO2하고 같은 말이 뭘까요? 이산화탄소하고 같은 말이 뭘까요? 마그네슘, 철. 그건 반대지. 요거는 점성을 두고 아. 그래서 요 밝은 쪽은 점성이 뭐하다? 딱. 그리고 어두운 쪽은 점성이 작다 근데 됩니다. 화산의 종류. 점성과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그 유동성. 그렇지, 유동성이죠. 그래서 이쪽은 유동성이 좀 더 크고 여기 작습니다. 유동성과 같은 말이 뭘까요? 퍼짐. 화산의 온도. 아. 그래서 현무암질이 훨씬 더 고온이고요. 유문암질 쪽은 상대적으로 저온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두운 쪽은 아무래도 철, 마그네슘 같은 금속 광물이 많죠. 이쪽에 금속 광물 함량이 더 많아요. 온도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A, B, C 각각 6점을 한번 생각해봤네요. 6점을 생각해봤네요. 그게 보입니까? 누가 더 먼저 고체로 정출될까요? 이게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B는 그냥 가운데 낀 거고 A는 녹는 점이 낮고 B는 녹는 점이 높아요. 누가 더 먼저 고체로 정출될까요? 녹는 점 맞아요. A요. 녹는 점이라니까 여기가 솔리드고 이쪽은 리퀴드겠죠. 솔리드고 리퀴드입니다. 전체를 녹았다가 온도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C가 먼저 고체로 정출됩니다. 철, 마그네슘만은 이런 놈들은 먼저 고체로 정출됩니다. 그래서 고체로 석출이라면 좀 이상하죠. 정출이라고 불러줍니다. 고체 결정을 해서. 그럼 남은 놈은 철, 마그네슘 별로 없는 주로 규산염이 대부분 차지하는 그런 놈이 A가 됩니다. 그래서 C가 뭐다? 현무암질이 얘기하고 A가 유문암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네.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노트 정리하고 있으면 그거 툭 보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래. 뭐 다시 써. 이때까지는 굉장히 코넬 노트 자신감을 먹었어. 얘네도 발굴해. 발굴하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발산 경기가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땅이 찢어지면서 있는데요. 자, 요 화산은 뜨거운 멘틀 대류가 올라오는 고온의
현무암질 마그마가 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조용하게 분출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아이슬란드라는 동네에서 화산 터졌는데요. 작년에 터졌나? 작년에 터졌나? 올해 초에 터졌나? 어쨌든 예. 그리고 한 3년 전에 터졌을 때는 예.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카비크에서 뭐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화산 터졌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가서 소세지도 구워 먹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소세지 물세 부을 때 용암 지나면 위에서 부는 거예요? 용암이 어느 정도 식어진 뜨거운 돌 위에다가 위에서 바로 부는 나중에 검색해봐야 아이슬란드 소세지 구이 하고 용암이 줄줄줄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넣을 수 없죠. 그렇게 줄줄줄 흘러나오고 있는 그 온도는 대략 한 높을 때는 1200도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소세지 넣겠다는 것은 금방 수시대가 흘리겠죠.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굳어져서 식어져서 온도가 낮아져서 고체화되어 있는 그 돌덩어리 위에 그래도 표면도가 그래도 한 300~400도 이상 되거든요. 그래도 복사가 있어. 그래서 예. 뭐 그래서 무섭다. 일본 편에 가서 아이슬란드 이미 가세요. 아니면 하다못해 일본 가십시오. 일본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기서 터지는 화산들은 굉장히 강력해서요. 화산탄이 시속 100km 속력으로 숭 지나가요. 그래서 물 맞으면 안타깝죠.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런 멘트대로 상승구에서 쭉 이동하다가 이게 대륙판과 쑥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대륙판과 부딪혔습니다 하네요. 여기는 두 판들이 모입니다. 수렴의 경계가 됩니다. 근데 이 수렴의 경계 중에서 멘틀 대륙과들에 한항하죠. 네. 이렇게 유라시아판이라는 큰 대륙판 밑으로 쓱 들어오는 이걸 우리는 섭입한다는 의미를 씁니다. 섭입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가적으로 섭입형 경계라는 의미를 쓰고요. 이 잡아당겨주는 힘이 있다 보니까 판 이동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이라는 대륙판에 부딪혔을 때 깊은 구덩이가 나오네요. 여기 있는 해구라는 의미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쑥 가는 과정에서 화산도 터지는데요. 해구에서 바로 화산 터지지 않고 약간 비껴서 화산이 이렇게 터집니다. 이런 화산섬들이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호라는 것은 부채꼴의 그 호를 얘기하고요. 상은 모양을 그렇습니까? 일본이 이렇게 있을 때 부채꼴 모양의 그런 호상열도를 만들고 있어 하는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일본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도, 일본 열도가 얻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섭입할 때는 마리아나 해구와 함께 마리아나 제도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지진하는 진원의 깊이를 보니까 여기는 얕아요. 좀 깊고요. 좀 더 깊고 깊네요. 그래서 이쪽의 지진들은 천발 지진뿐만 아니라 중발 지진, 신발 지진까지 다 일어나는데요. 이때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할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베니 오프대라는 의미를 씁니다. 베니 오프대에 따라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환갑력이 작으니까 주로 단층이 생긴다 하면 역단층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요
해령이 동태평양 해령으로 제시할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서쪽하는 게 태평양판이래요. 이렇게 오는 것은 나즈카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 대륙 밑으로 끼어들어오네요. 이해했어요? 예, 여기가 칠레 해구가 됩니다. 그리고 칠레 해구와 나라게 여기는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면 돼요. 칠레 해구와 나라는 습곡 산맥, 여기가 안데스 산맥입니다. 이해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칠레 해구에서 천발 지진, 안데스 산맥 쪽으로 가면서 신발 지진이 많아지는 이런 것들이 베니오프데라고 불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니오프데가 서쪽을 향해서 아래로 내려간다면 일본 해구 쪽을, 동쪽을 향해서 간다면 칠레 해구 쪽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역시 굉장히 격렬한 화산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산은 주로라고 쓸게요. 주로 앙상함질 용암이 터집니다. 여기는 격렬하게 폭발한 타입이에요. 이해했어? 격렬한 폭발 타입을 가져오는 화산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미리 넘어가서 해봅시다. 페이지 26쪽 변동대에서 마그마 활동이었고요. 마그마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27쪽 간단히 좀 읽어주십시오. 자, 27쪽 보시면 마그마의 생성 과정에 대한 A에서 A'으로, B에서 B'으로, C에서 C'으로 세 가지 타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하 용도고요. 멘트의 녹는 융점의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지하 온도가 아직 멘트의 융점에 도달하지는 못했는데요. B에서 B'이라고 하는 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확인됐습니까? B에서 B'. 지하에 있는 놈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로 올라왔어요. 상승했어요. 그래서 지하에 아직 고체화되어 있는 놈들이 뭐하다? 상승하게 되어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융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녹아버려 된다는 얘기죠. 시험 문제의 거의 80% 이상은 B에서 B' 이걸 물어봅니다. 상승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네요. 예, 바로 이 놈입니다. B에서 B'은 그래서 멘틀 대비의 상승부에서 그리고 열점이라 불러주는 놈이 뜨거운 푸름인데요. 예, 그 놈들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B에서 B'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놈은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해됐습니까?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멘트의 융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물이 포함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있으면은 녹는 점이 좀 낮아요. 그지?
그래서 C에서 C'으로 갑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물이 포함되는데요. 여기 보면 해구에서 물이 포함되어서 녹는점이 낮아져서 근데 이게 어차피 해안판이다 보니까 여기는 현무암들이에요. 여기가 현무암이 만들어졌고 그 현무암이 녹는 거죠. 어차피 멘틀 자체가 현무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놈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물이 포함되어 있는 C에서 C'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래서 그러면 화강암들과 같은 대륙지역은 어떻습니까? 녹는 점이 현무암보다 낮아요. 봤죠, 그지? 됐습니까? 화강 녹는 점 낮은데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A에서 A' 봅니다.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면 하겠네요. 이 화강암들이 대륙지각에 있는 화강암들이 뭐하다고? 녹았어요. 요 열받아서 이쪽이 녹았어요. 화강암질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둘다 뭐하다? 섞이면 하겠네요. 현무암질과 화강암질이 섞였어요. 이래서 그렇게 섞이면서 이 둘이가 섞이면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안산암질 마그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산암질 마그마가 격렬하게 터지는 그래서 안대산맥 쪽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터지는 안산암질 안산이 어디랄까요? 네? 안산이 어디야? 저기 경기도 안 안대산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산암이라는 게 안대산맥에서 많이 발견되는 암석이에요. 그래서 안 사나요? 예. 안대산맥을 안산이라고 불러요. 이것들은 뭐 내가 거짓말하는 우리나라 안산이라면 아니 우리 동네 안산 아니죠? 안대산맥을 안산이라고 부릅니다. 찾아봐 이 씨부라. 왜안 사나 볼까요? 대체? 안데스 산맥을 안산이라 한다니까. 내 말을 맨날 거짓말하나? 진짜네? 내가 움직여. 안데스 300 안 사. 오. 이거 진짜네요. 안돼서 산맥 이름을 따서 명명해. 그니까. 내가 거짓말했나? 오. 참고로 페이지 27페이지에 있는 이 표는 새로운 합제에서 들어온 표예요. 즉 기존 의견도 세 페이지 하면서 이거 안 봤잖아. 그지? 됐습니까? 처음 봤어. 처음 봤다. 됐냐? 페이지 27쪽에 이 과정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태평양 주변에 있는 대규모 화산들은 대부분 격렬하게 폭발하는데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많이 터지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사진 안 찍어. 영상을 봐. 그리고 찍어. 보지 않은 분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사진에. 사진 찍고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근데 왜 사진 찍잖아. 응? 왜 사진 찍어? 무슨 찍어? 이건 우리가 판 옆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보면 어떨까요? 합니다. 발사구역에는 양쪽으로 판이 벌어진다 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위치는 요 판의 경계에 따라 즉 해력 따라 지진이 일어납니다. X 표시해 놓은 것은 진원의 진앙의 위치를 표시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화산 어디 터집니까? 하면 이거 멘트 대로 상상해서 여기서 화산 터지죠. 조용하게 터지는 화산 말입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 터지는 화산들은 대부분 와다가 조용하게 분출하는 타입이에요. 근데요, 한 10여 년 전에 아이슬란드에 정말 격렬하게 터지는 화산이 있어요. 그래서 화산재가 유럽을 뒤덮여서 항공편이 박살났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건 왜 그래 합니다. 아이슬란드가 눈이 많아요. 빙하도 있고요. 하필 그 화산은 빙하 밑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빙하에 물이 자꾸 공급된대요. 강렬하게 터지면.
여기 반대산맥에서 터지는 것들이 격리하게 터지는 일본에서 터지는 화산들이 격리하게 터지는 것은 여기 마그마에 화산가스 함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면 융점을 낮춰주고 낮은 온도에도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해주겠고 그리고 화산가스가 많다 보니까 격렬하게 터지고 화산탄들 시속 100km 이상으로 날아다니고 그 돌덩이들 맞으면 당연히 죽고 시속 100km 돌덩이 맞았는데 살래? 옛날에 폼페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뭐 확 뜨거운 화산재가 뭐 내리던 지역이기도 하죠. 되겠나요? 네. 그러면 서비편 경계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판의 경계에 대해서 양쪽으로 모이죠. 지진을 보면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이렇습니다. 진앙의 표시를 해놨는데요. 해령 근처에서, 해구 근처에서 저렇게 숫자를 많이 쓰는 건 자주 발생하는 뜻이고 X표가 크다는 것은 규모가 좀 큰, 물론 신발진이라도 얼마든지 규모가 클 수 있으나 대체로 신발진 쪽은 규모가 좀 작은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참고로 천발진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70km 정도 깊이까지를, 중발진이 한 300km, 신발진 한 700km까지 그렇게 내려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화산은 어떻게 터집니까? 하면 화산은 해구에서 약간 빗겨나서 밀도가 작은 판 위에서 터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밀도가 작은 판에서 뭐가 터진다? 신발진과 그리고 화산 터진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 그래서 이 판을 우리가 A하고 B라고 해놓는다면 밀도는 A판의 밀도가 작습니다. 그럼 이 판 A, B는 어떻습니까? 하나 뜨거운 놈이 똑같이 퍼진 거잖아. 그럼 이건 밀도는 당연히 A나 B나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됐어요? 아까 우리가 판과 판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습니까? 하면 두 판이 모이거나 벌어지거나 아니면 빗겨나간다 했잖아요. 빗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존형 경계라는 걸 씁니다. 보존형 경계는 해령과 해령, 이게 해령을 나타낸 표시인데요. 해령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변환 단층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 부분만을 변환 단층이라고 합니다. 이쪽 부분은 둘 다 왼쪽 가고 여기 부분은 둘 다 오른쪽 가는데 요 파란색의 요 변환 단층은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으로 비껴나가는 거죠. 알겠어요? 여기는 기껏해봤자 천발 지진만 발생합니다. 네, 이게 해령이 어차피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물이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변환 단층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육지의 변환 단층 비껴나가는 거 어디입니까? 하면 산 안드레아스 단층 쪽이 변환 단층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슈퍼맨 영화에서는 이 산 단층 밑에 어마무시한 화산이 있다, 마그마가 들끓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보존형 경계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보존돼서. 예. 우리가 발산경계는 판이 자꾸자꾸 벌어지면서 새로운 판의 또는 해양판의 생성을 가져온다면 수용 경계는 이더덤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판의 소멸을 가져와요. 특히 해양판 소멸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아니 대륙지각은 우리나라에도 22억 년 된 남성이 있고 호주에 한 44억 년 된 남성이 있는데 해양지역은 2억 년 된 것들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해양판이라는 게, 해양지역이라는 게 이제 드디어 2억 년 전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건 아니잖아 하는 거죠. 여기서 만드시던 분이 다들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보존경계는 그대로 판이 유지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보존경계, 발산경계 그리고 수용경계.
수렴 경계 중에서 대륙 부딪히는 충돌 경계가 있네요. 충돌 경계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이런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대규모 스쿱 산맥이 있는데요. 안데 산맥은 화산 잘 터진다 했잖아요. 근데 히말라야 산맥은 화산 터지지 않아요. 여기는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 정도는 일어나고요. 화산은 터지지 않기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수면 경계, 중성 충돌 경계 또 한 번 더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판의 경계에 대한 내용이 페이지 23쪽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판 구조로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진 및 화산을 다 설명할 수 있다. OX. 저는 하와이. 그래서 멘틀 대류가 대략 한 400km 깊이의 요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고 하는 게 판 구조론인데요. 판이 한 가운데서 화산 터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설명할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판 구조론에다가 플러스 알파 플룸 구조론으로 소개합니다. 이 플룸은 지하 2,900km.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그 왜? 왜 그렇죠? 멘틀과 외곽의 경계되는 구텐베르크 구조선입니다. 여기서 뜨거운 플룸이 외곽과 맞다. 여기서 이제 뜨겁게 달궈져서 쑥 올라왔다 해서 화산 터진다라고 하는 이게 플룸 구조입니다. 여기를 그래서 열점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 열점의 위치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태평양판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갔죠. 그래서 화산 터지고 다음 화산 터지고 다음 화산 터지는, 그래서 화산성들이 이런 식으로 연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터진 화산, 이제 터진 화산, 앞으로 터진 화산 여기서 터지겠죠. 판이 이쪽으로 움직이면서요. 여기서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이거죠. B에서 B 프라임. 그래서 멘틀대의 상승 후 뜨거운 플룸의 상승 후 여기가 바로 B에서 B 프라임 현무암진을 만드는 논리입니다. 대표적으로 하와이가 그러하다 했는데요. 24페이지 보면 하와이 열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와이 열도를 보면 대체로 니은자 모양입니다. 여기가 열점 위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열점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은 여기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태평양판이 대체적으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서쪽으로 움직이면서 니은자 모양의 하와이 열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됐어? 항상 헷갈려. 이게 이렇게 해서 반대야 반대. 이게 고정돼 있고. 그래. 하와이 열점은 고정돼 있고 판이 뭐 하자고? 반대로 판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화산성 터졌어. 1번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 옮겨갔다고요. 그 다음에 또 화산 터졌어. 2번이라고요. 또 옮겨갔어요. 그리고 또 화산 터졌어. 이거라고요. 이래서 컨베이먼트처럼 옮겨간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판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한쪽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대체로 북쪽으로 가다가 이 서쪽으로 가는 것을 하와이 열도가 니은자 모양이 생기면서, 그지? 요게 가장 올드한 놈이고 이제 막 생성된 놈이고, 앞으로 하와이 성은 여기서 또 다른 화산성이 터질 거고 실제로 터지고 있고 미국 영토가 자꾸 일어나고 있고
가당키고 늘어. 그리고